안녕하세요. 12월 1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양시장 모두 큰 폭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5%대 급등했으며 환율은 10원대 하락하면서 1,430원대를 하회했습니다. 중국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가 내수 촉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추가적인 부양책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학, 철강, 건설, 화장품 등 중국 관련주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의 경우에 장 초반 순매수하기도 했지만 1,490억 원대 순매도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선물 매수세로 지수를 방어했고 기관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 특히 연기금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전일 장 막판에 장 종료 직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를 공개한 영향에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하락을 지속하면서 반도체 지수도 2.47% 하락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마이크론에 약 8.8조 원의 보조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 소식에 보안 체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한때 94,000달러 선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중앙정치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상승했지만 11월 수출입 지표 부진에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 무역 지표 부진이 경기 우려를 자극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미국 11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상승했고 유럽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서 주요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TSMC의 11월 실적 등을 반영하면서 반도체주는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양자 컴퓨터주는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일 국내 장 종료 직후에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 금일 영향이 주목됩니다. 금일도 달러원 환율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정치 뉴스 플로우 그리고 중국 정책, 미국 반도체 업종 부진 등의 영향을 반영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의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내에서도 흐름이 엇갈리면서 차별화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좀 전주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내년 1월부터 이제 감산 완화를 단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회의 결과 이제 3개월 추가로 연장하면서 2025년 1분기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 이후에 감산 완화, 즉 증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주 초반부터 이미 그 단계적 완화 계획을 보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좀 나왔었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감산 완화, 즉 증산은 좀 단계적 수순이고 반대로 이러한 오펙의 결정은 글로벌 수요가 좀 약화되는 것들을 좀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유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산 완화를 기존에는 12개월간 단행한다고 되었으면 이번에는 18개월로 연장하면서 좀 증산 속도를 다소 늦추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추가적인 자발적 감산에 또한 이제 2022년 그 12월 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중동 이슈가 이제 이번 주 초에 들어서 다시 좀 유가 변동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 정권이 좀 붕괴가 됐는데 이 시리아 정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란과 이제 헤즈볼라를 비롯한 친이란 세력 그리고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지원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으로 이들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 반군이 시리아 정권을 축출하는 모습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정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란 관련 제재를 최대 압박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라고 언급한 가운데 지금 이란 지역 내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어서 좀 이란의 두 가지 선택지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좀 더 우호적으로 나가거나 두 번째는 아예 이제 핵무기로 좀 전환을 하면서 영내 긴장감을 고조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란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유가의 변동성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 정책을 2025년 1분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3개월 연장은 단기적으로 원유 시장의 수급이 균형에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2025년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추가로 확대된 만큼 그 효과는 상쇄되고 부진한 유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오재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차이나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네, 12월 정치국회의 리뷰하고 3월 양회에서 어떤 숫자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이 9월부터 계속해서 일련의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예고 성격의 정책 이벤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특히나 정치국회의 그다음에 오늘 내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3월 양회에서 GDP 성장률이나 재정적자율 같은 숫자에 대한 예고를 해줍니다. 이 두 가지 회의에서는 숫자를 언급해주진 않기 때문에 특정 단어에 톤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특히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정말 오랜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언급했던 단어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온건한 우리나라로 좀 표현하면 이제 안정적인 수준을 계속해서 14년 정도 유지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완화 기조로 적절히 완화해야 된다라고 통화 정책을 변경해서 스탠스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급등했는데 중국은 통화 정책이 아니라 지금은 재정을 얼마나 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금리랑 지준율을 내려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LPR은 35bp를 내렸고 지준율 같은 경우에도 1%포인트를 이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에서 완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다행히도 재정정책도 적극적이라는 표현에서 앞에 보다 더라는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정으로는 재정적자율 통상 3% 얘기해줬던 수준에서 4%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지방특수채도 4조 위안, 특별국채도 2조 위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확대될 거라는 것은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어떤 중기적인 양회 전까지의 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회에서 재정정책 규모 확대는 일정 부분 예상이 되었고 이제 양회에서 미분양주택 매수 그리고 이구환신 규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양회에서 숫자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중국은 저물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고배당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마지막 임기가 이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국산화율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양회 전까지는 고배당과 IT텍 조합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의 정치국 회의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통화정책 기조를 온건한에다 적절한 완화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한층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홍콩 증시가 2%에 4% 정도 급등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중요한데 재정정책도 적극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체 변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양회 전까지는 고배당과 IT 테크를 선호한다는 그런 박수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 솔로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네, 무이나 시대 수혜주 솔로엠 커버리지 게시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5,000원 제시 드립니다. 목표 주가는 DCF 방식으로 산출이 되었고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 36% 수준입니다. 솔로엠은 리테일 매장들의 무이나 트렌드에 힘입어서 ESL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향후 3년간 매출액 10%, 영업이익 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솔렘 이익 성장의 핵심은 ESL 매출 확대입니다. ESL은 전자식 가격 표시기의 약자인데 대형 슈퍼마켓이나 마트 같은 리테일 매장에서 수작업으로 다루어지던 기존 종이 가격표를 대체하는 제품입니다. 결국 인건비 절감이 핵심 기능인데요. 2032년까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솔렘은 글로벌 ESL 시장 마켓쉐어 2위 업체, 마켓쉐어 27%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인데 상대적으로 늦은 시장 진입에도 기술적 우위 그리고 풀밸류 체인 내재화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올려나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솔로엠의 ESL 매출 비중은 41%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80%를 초과하는 등 ESL의 수익성은 좋기 때문에 ESL 실적 성장은 전사 매출 확대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솔로엠의 영업이익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연되었던 매출이 반영되고 있고 또한 누적 수주 금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4년 대비 25년에 대폭 개선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솔로엠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합니다. 9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36%고요. 솔로엠의 이익 성장 핵심은 ESL 매출 확대입니다. ESL은 전자식 가격 표시기의 약자인데요. 무이나 시대 수혜를 받는 ESL의 매출 성장이 전사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글로벌 ESL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참고로 솔로엠은 글로벌 ESL 시장 MS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두산바켓입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두산 밥켓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42,500원에서 4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상승 여력은 11.1%에 그쳐서 투자 의견은 기존의 홀드를 유지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은 투자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산 밥켓 지분을 보유한 투자 부문과 고유의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 부분으로 분할한 후에 투자 부문을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들고 상장 폐지하겠다는 계획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수정안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자료 작성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임시주총을 갖다가 취소하는 공시를 했기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매수 청구가보다 크게 낮아져서 매수 청구 금액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티스의 매수 청구가는 각각 2890원과 8472원인데 어제 종가는 각각 17,180원과 52,200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양사의 주가가 매수 청구가 이상일 경우에만 찬성하겠다라고 밝힘에 따라서 무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산됨에 따라서 상당 기간 인위적인 개편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은 업황과 실적에 근거한 정상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4분기 실적은 3분기 어닝 쇼크 이후 낮아진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보편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대부분의 장비를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두산 밥켓에 유리한 영업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연간 3.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산 밥켓 목표 주가를 42,500원에서 48,000원으로 11%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주가 상향에도 불구하고 금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이 11%에 그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기존 홀드를 유지를 합니다. 한편 이 두산그룹은 두산 에너빌트를 두산 밥켓을 지분을 보유한 투자 부문과 고유의 영업 활동하는 사업 부문으로 분할한 다음에 다시
투자 부문을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계열사들의 주가 하락과 국민연금의 기권 가능성이 지배구조의 개편이 무산될 것으로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업황과 실적에 근거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정동익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E&A 살펴보겠습니다. 장문준 위원입니다. 삼성 E&A 리포트입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주가 27,500원을 제시합니다. 중기 이익 추정을 변경하여 목표주가는 기존 대비 12.7% 하향하였습니다. 세 가지 불확실성이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발주 시장 불확실성, 관계사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주환원 지연이 주요 불확실성 요인이고요.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되나 1월 말, 내년 1월 말 실적 발표 시점이 되어서야 이 불확실성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저하고 주가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글로벌 EPC 기업들 중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연간 수준은 14조 원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 연간 수준은 11조 원에서 12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매출액은 9.5조 원, 영업이익은 7,5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연간으로는 역성장이지만 하반기부터는 YOY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 E&A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 목표주가 27,500원을 제시를 합니다. 현재 1월 말까지는 불확실성이 집중된 구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발주시장 불확실성에 관계사 투자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재개된 결정이 연중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주가의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KB증권에서는 2025년 상저하고의 삼성 E&A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단순한 EPC 기업이 아닌 저유가 시대 발주처에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청담글로벌 3분기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한유건 의원입니다. 네, 의무보고서 청담글로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글로벌은 2017년 설립된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진동닷컴이나 티몰 등의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1차 벤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분기 지난 실적을 살펴보시면 연결 매출액 625억, 영업이익은 4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이익 개선의 주요 요인은 S2C 매출 증가와 예비 상장 청구한 자회사 바이오 비주 실적 증가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청담글로벌은 이제 온 오프라인 B2B 채널에서 S2C 채널 거래처를 지금 확대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S2C 사업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높은 마케팅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게 목표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진동닷컴의 단일 채널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에 대한 리스크가 아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월마트 차이나 그리고 S2C 신규 거래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단품목에서 다품목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매출 비중의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TPMS라는 이제 솔루션을 이제 론칭을 했는데 실시간 어떤 물류라던가 재고 데이터 파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제 북미 지역으로의 어떤 진출이 예상이 되고요. 북미 진출 시에 자회사 바이오 비주와 바이슈코의 어떤 실적 개선 또한 이제 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인 청담글로벌은 3분기 매출액은 625억 원, 영업이익은 4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청담글로벌은 온오프라인 B2B 채널 다각화 그리고 S2C 거래처 확대를 통해서 유통 채널 다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품목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두 번째는 매출 비중 다변화 및 단일 채널 의존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향후에는 북미 지역 진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